자,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오늘의 김종덕의 사상체질 이야기입니다. 100년 전 그 1월 27일 날 기사 내용입니다. 대구, 지금의 대구입니다. 근데 이 당시는 100년 전입니다. 지금 요새 대구가 아니라 100년 전 대구에서 점차적으로 총재. 스페인도까지 끝나더라. 아, 이건 반가운 얘기죠. 어쨌든 드디어 여기도 이제 그 끝나가는 기미가 보이더라.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타이틀 있게 잡았습니다. 자, 경과를 좀 볼게요. 1920년 들어와서 서울은 뭐 확주로 지방으로 번졌는데 그 지방으로 번진 것이 이제 1월 초에는 대구가 이렇게 만연합니다. 이렇게 뭐 물론 평양 뭐 이렇게 대구 그 뭐 부산 근데 그런 과정에서 전국 각지가 퍼지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 와중에서 이제 뭐 의료진을 보내기도 하고 뭐 그래서 인천은 조금씩 줄어들고 이 당시에 시간 흐르다 보니까 그리고 그런데 이상하게 이렇게 대구에서는 더 극성화됩니다. 그래서 길을 가다가 사망하는 거야. 시장에 가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노상에서. 황당하죠.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래서 민심이 흉흉해집니다. 이 당시에. 그래서 구호반을 지방으로 파견합니다. 이런 쪽으로. 평양, 대구로. 파견을 하고 이런 상황이 나오는데 다행히 이제 뭐 시간이 흘러서 그런 건지 뭐 구호반이 잘해서 그런지 어쨌든 간에 27일이 되니까 대구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정말 다행이죠. 불과 며칠 만에 그 상황이 또 이렇게 변해집니다. 이제 그런 상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신문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그러니까 경상도 대구입니다. 대구의 악성 감기가 조금씩 종식되더라. 이거는 조금씩 종식되더라. 그러네. 그 조선인 측이, 그러니까 일본인은 많이 줄었는데 조선인은 아직도 사망자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 조선인 측은 그만 있어. 조선인은 아직도 있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대구의 악감이 점점 종식되더라. 조선인 측만 있더라. 조선인 측만 남아있더라. 작년 겨울 이래로, 그러니까 1919년 겨울 이래로 창궐이 되던 대구의 유행성 가문에 대구에도 막 이제 번져서 고생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매일 10명 내외의 사망자다. 매일 10명씩은 작은 숫자는 아니죠. 매일 10명씩. 뭐 12명, 13명, 9명 왔다 갔다 하겠죠. 어쨌든 간에, 10명 내외씩 사망했더라. 한 달이면 300명이잖아요. 요새는, 요새는 종식이 돼서, 다행히 종식이 돼서, 내진, 일본인은 거의 사망자가 없는 모양이다. 본월 이번 달이니까 1월이죠. 1월 25일까지 휴교 중이던 각 학교도, 26일부터 수업을 개시하기로 되었다. 왜냐면 사망자가 줄고 했으니까, 이제 수업을 개시하는데, 수업을 개시한다. 근데 조선인은 아직도 사망자가 나오는데, 일본인은 줄었다고 해서 학교를 개학합니다. 모든 위주가 일본인 위주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이지 않게 차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말로는 이렇게 하죠. 학교에 일본인 학생들이 더 많이 다녀서. 왜냐면 조선인 학생들은 이제 학교를 가기도 합니다만 다 보낸 건 아니고요. 일본인 자녀들은 대부분 보냈었기 때문에 이제 뭐 일본인 위주로 말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교묘하게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러나 조선인 편에는 오히려 창궐하면 조선인은 오히려 계속 번지고 있는데도 일반은 각각 충분한 주의를 조선인들은 걸려도 그냥 알아서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참 말은 그냥 충분히 주의를 해라
말은 좋습니다. 하면 결론은 뭐예요? 조선인은 알아서 하고 일본이 걸리면 적응 나서겠다 이런 얘기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참 이것도 교묘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제가 계속 식민지 상태이기 때문에 참 우리가 불행하고 힘든 상황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곳곳에 보인다. 그리고 절대로 나라를 빼앗겨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거는 뭐 누구나다. 심지어 국민학생, 초등학생도 어느 누구래도 모두 다 공감할 거라 생각합니다. 결국 나라를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대구가 도대체 어떤 상황인데 그랬을까라고 이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대구의 이거 1차 대유행입니다. 1차 대유행. 1차 대유행 때는 10월부터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10월 말까지 5,000명. 11월 말까지 환자가 9,000명인데 사망자가 193명입니다. 자, 한번 퍼센트를 봅시다. 한 10,000명이라고 봅시다. 주먹으로 따서 10,000명인데 약 200명이 죽었다고 봅시다. 그러면은 10,000명에 200명 꼴이면 어때요? 10,000명 200명이면 0.2%인가요? 사망률이. 그렇죠. 맞나? 2%? 2%. 2%죠. 순간 제가 잠깐 2%. 자, 1차 대유행 때 사망률이 2% 정도 됩니다. 그죠? 그런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거 이제 1919년의 신문이지만 사실 이제 1차 대유행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1차 대유행 때 이제 18년째 그 이제 시간이 흘려서 이제 기사가 나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뭐, 1차 대유행 때 대구가 만연했다, 뭐, 그 식구들이 다 걸려서 모친이 실성해서 자살했다 이런 얘기도 1차 대유행 때 얘기입니다. 자, 2차 대유행을 보겠습니다. 2차 대유행은요, 1919년 12월에 200명인데 매일 서너 명이에요. 매일. 자, 누적이 아니라 매일 죽는다 생각해 보세요. 결국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특징이 뭐냐면요. 걸리고도 하루, 이틀, 3일 만에 사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500명인 환자가 확 늘면서 매일 10명씩 15명 사망. 한 달이면 300명이 넘죠. 그죠? 그러면은 퍼센트를 보세요. 500명 환자에서 한 달에 한 300명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퍼센트로 보면 되게 높은 겁니다. 근데 뭐 이거 정확하게 뭐 누적으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만 신문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는 노상에서 객사한다는 겁니다. 시장에 가다가 그냥 죽는다는 거야.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총독부에서 그 구호반을 이제 경성했던 구호반을 대구로 파견하는 조치까지 나옵니다. 이제서야 뒤늦게. 그리고 이제 나름대로 이제 뭐 한데 이제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만 뭐 그 요리점과 숙박업을 분리시킵니다. 이거는 교묘한 정책으로 우리나라 경제 기반을 흔드는 얘기입니다. 기존의 주막집을 다 없애는 얘기입니다. 옛날에 주막은 술도 팔고 거기서 잠도 잤거든요. 저 음식과 숙박업을 겸임을 했는데 그걸 분리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기존의 시스템이 다 붕괴가 되는 거죠. 말로는 뭐 위생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아마 교묘하게 우리나라의 그걸 다 흔들어 놓는. 그래서 급속도로 이 당시에 우리나라 주막 시스템이 다 무너집니다. 물론 거기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다 알거제가 된다는 얘기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어쨌든 뭐 요거는 뭐 요 당시에 그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1월 27일 날에는 다행인 것이 점점 줄어들더라. 근데 이게 일본인 숫자가 줄었다는 얘기지 조선인 숫자가 줄었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래서 그 일본인이 기준하기 때문에 수업을 계약을 하는 거예요. 다시.
일본인 기준으로 하니까. 그래서 요거 써놔죠. 조선인은 아직도 창궐 중이더라.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론 이제 사진은 요새 사진인 거죠. 동남아 사진입니다만 이렇게 아이들이 신나게 이렇게 뛰어놀고 학교 가고 놀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이제 진짜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누구는 하고 조선인은 힘들어하고 학교에서도 보이지 않는 차별이 쫙 나타납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미래의 새싹이기 때문에 정말 소중한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을 잘 지켜야 됩니다. 뭐 제가 말 안 해도 그건 당연한 얘기고요. 그죠? 자, 고찰을 보겠습니다. 1월 27일 날 대구는 수업을 재개하더라. 왜? 일본인 사망자가 줄었으니까. 조선인은 여전하다. 일본인 사망 줄었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조선인은 아직도 창궐인데도 수업은 이제 다시 시작하더라.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기준이 무엇이냐? 우리나라 사람 기준이나 일본인 기준으로 항상 판단하는 것 같더라. 보이지 않는 식민지의 서러움이다. 이런 거에서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1920년 1월 27일에 대한 기사를 살펴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